네, 어, 곧 민주당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3월 8일 현재 157만 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저도 신청을 하긴 했는데, 예, 심적으로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로서는 나름대로 후보를 예, 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예, 완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흘러나오는 워낙 정보들이 많고, 지금 이전 정치 상황도 그렇고, 현재 정치 상황도 그렇지만, 누구를, 어떤 말을,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저와 좀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 한국이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또 우리 한국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예상해 보건대 민주당의 경선이 거의 이번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밀어주면 결국엔 대통령이 되겠죠. 아마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 지금 탄핵 인용까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까지가. 그래서 잠시 뉴스를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자, 박 대통령 탄핵 10일 오전 11시 선고라고 돼 있네요. 선고 기일이. 오늘 10일이면 지금이 3월 8일이니까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탄핵 선고.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아마 이제 경선이 어, 시작되겠죠. 그래서 신청 기간이 보니까 3월 9일까지입니다. 3월 9일까지. 3월 9일이라고 하면 내일까지네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 경선에 꼭 되도록이 많은 민의가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문재인이 다 대세라고 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아는 거죠. 뭐 이전 지금까지 대선의 역사에 있어서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물론 정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극소수의 기득권이나 예를 들자면 미국의 CIA나 CIA 정도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면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범부들이 어떻게 그걸 다 예상을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 새 후보 누구를 선택할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 이재명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이상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제가 생각에는 가장 급한 개혁 우선순위는 제일 첫째가 적폐청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경제성장,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적폐청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부패들을 다 청산하는 이
일이 가장 급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아마 조선 말기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적폐가 또는 부패가 청산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 권력을 유지했고 뭐 조금만 감옥 살다 나오든지 조금만 힘들다가 나왔던 것 뿐이죠. 저는 이 적폐청산이 가장 우선순위라 생각하고 이 적폐청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서 이재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하는 말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문재인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니고 만나볼 수도 없고 직접 대화를 해볼 수도 없고 사적인 자리에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 볼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이분들이 해왔던 것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뚝심 있게 누가 뭐 안티를 걸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그 표현을 했던 그것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여러 가지 이명의 말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적폐청산을 가장 잘할 대통령인 것 같아. 예. 왜 적폐청산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냐면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 뭐 이재용 지금 현재도 지금 그 성매매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전혀 뭐 삼성과 관련해서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이재용 구속된 것도 그냥 이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 뭐 이재용이 처벌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될까도 잘 모르겠고 검찰 거의 뭐 장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안 하고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고 나중에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적폐청산 한다 해놓고 대충 하는 신유처 하다가 한 2, 4년 감옥 살다가 나올 거라면 이들 기득권 이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헤쳐먹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뭐 문재인이든 이재명 씨든 안희정 씨든 대통령 있는 동안 좀 참았다가 나중에 다시 나와서 또 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최순실 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해서 쓴맛을 제대로 안 보여줬으니 그 옛날에 해먹었던 그 방법 그대로 나와서 지금 다 해먹었던 거잖아요. 3년, 4년. 물론 지금 그 이전 대통령 이명박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낱낱이 깨알 같은 거라서 다 찾아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근데 한 가지 지금 맹점이 문재인 씨 발언을 들어보고 있으면 아닌 그렇게 지금 제대로 적폐청산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작전인가 소위 말하는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닌 척 하면서 일단은 정권을 잡고 제대로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는 걸까? 왜냐면 너무 지금 현재 기득권에 너무 적개심을 드러냈다가 우리 기득권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미국과 많이 연계돼 있고 지금 사드 문제도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 곳곳에 침투해 있는 미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토론에서 봤듯이 애매한 부분은 말을 얼버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강력한 이미지는 안 보이면서 어, 그들의 힘을 인정한 상태에서 일단은 정권을 잡고 그 다음 개혁하겠다 하는 노림수인지 아니면 정말로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또 화합이니 뭐 통합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또 뭐 사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화 말이 좋죠. 하면서 또 그렇게 할지 그래서 지금 애매해요. 애매해. 근데 또 이재명 씨는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약점을 잡히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 혹시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어, 확신을 갈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급하게 우선을 해야 되는 게 적폐청산이고 일일이 깨알같이 찾아서 감옥 갈 놈 감옥 보내고 벌 받을 놈 다 벌 받아야 됩니다. 해먹었던 놈 돈 다 뺏어서 그것들 이제 국고를 한산 다음에 오늘 복지비로 다 돌려야 됩니다. 국민들은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정치사범이라든지 어, 정치 탄압을 받았던 분들 그리고 실망의 집시법 같은 걸로 감옥이나 벌금 받으셨던 분들 다 보상받아야 되죠. 예. 지금 근 이래 10년 이내에 있었던 일만 되었어도 된다고 해도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밝혀서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하는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이렇게 선거법 개혁입니다. 선거법 그 다음에 투명한 선거 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개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뭐 온갖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무슨 뭐 제대로 뭐 선거 운동도 뭐 하기가 힘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개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어, 누군가가 이제 고발 형식에 의해서 지금 재판이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결판이 안 났습니다.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죠. 정말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법 또는 이제 이전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씨라든지 안희정 씨라든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걸 지금 본 적이 있거든요. 이재명 씨는 이렇게 언급한 걸 본 적은 있고 선거법이 빨리 개혁이 돼야 된다. 요 개혁이 돼야 선거법 또는 선거와 관련된 게 제도 잡혀야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이 선거밖에 없어요. 선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거가 투명하게 또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뭐 지금 뭘 해봐야 우리가 지금 뭐 선거운동을 하고 누가 이제 방송을 하고 누가 노력을 해봐야 다 헛수고란 얘기죠.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뭐 이전의 대선처럼 또는 지금 많은 의혹이 있지만 어,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잖아요. 4년 동안 누릴 거 다 누리고 할 거 다 하고 맞을 거 다 맞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나 지금 이렇게 우리 세금을 피 같은 세금을 다 썼잖아요. 그죠? 선거법이 제대로 이 선거가 투명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이런 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 과정 또는 이 선거 관련된 의혹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심지어는 뭐 이게 누가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선거 과정을 다 보고 지켜보고 확인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불편한 사람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시민의 날개라고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 시민들이 방송을 듣거나 하시는 분들은 시민의 날개에 가입을 해서 이거는 꼭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날개. 저는 아주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눈. 네, 여기에서 지금 감시단을 이제 모으자는 거죠. 모아서 투표창관인, 개표창관인 모아가지고 어디에서도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감시하자라는 게 바로 이 시민의 눈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전에 과거에 좀 문성근 씨와 요거 지금 이걸 끊으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좀 이렇게 참여하기는 싫지만 이게 하는 일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어, 꼭 이번에 꼭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법이 지금 개정 상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 내에서는 그들이 원한다면 기득권이나 뭐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부 협조만 있다면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은 아주 쉽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접적으로 이 관련이 없는 시민들이 다 모여서 감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법 개혁. 그 다음에 검찰하고 경찰 등 사법개혁이 필요하죠. 특히 검찰. 지금 기소권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경찰의 기소권을 뺏어갔죠. 경찰이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이건 이제 작게 봤을 때 이 부분하고 검찰이 전체적으로 다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재벌개혁이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인데 사실 교육개혁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교육개혁은 위에 있는 다 요 네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교육개혁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해봤자 설마 교육이 돼서 뭐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위에 게 다 제대로 안다면 결국은 막히게 되고 또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아래 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중에서 뭐 요까지는 그래 힘들 수도 있겠다. 오케이 뭐 제대로 되겠냐 한다고 해도 어려울 수 있고 여기까지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만 하자. 그래서 이것도 좀 줄여가지고 그래 좋아 좀 많이 양보해서 최근 10년 네. 즉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 두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부정, 부패와 관련된 모든 게 다 성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양보하네, 많이 양보. 그래서 이것을 해줄 만한 사람 누구냐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시대에서 내가 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전에 청정부 시절에 삼성과의 끈적끈적했던 관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과연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옛날 시사인 2007년 11월 26일 기사입니다. 삼성은 참여정부의 두뇌이자 스승이었다. 그래서 인재를 그러니까 비판이 거세다. 증유착 관계, 기타 등등. 그래서 문 대통령은 삼성에 적극 활용했고, 그리고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성에 대해서 약간 좀 미적미적한, 심지어 뭐 재벌 해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이사님은 재벌 체제 해체, 즉 말하자면 지금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갖다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체하는 의미로 말했는데 문재인 씨는 그게 아니라 재벌 해체로 받아들여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너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었죠. 이 부분에서 내가 좀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그게 지금 제대로 될까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적폐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재벌들입니다. 재벌들. 경제 권력들, 경제 권력. 이재명 씨가 늘 얘기하는 금권력은 정말 무시하셨거든요. 한국에서 금권력은. 근데 그걸 제대로 지금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를 이제 내가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유. 지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게 노사모라든지 친노 할 때 정말 저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만나본 이렇게 얘기해본 바로는 거의 뭐 어, 맹목적인 수준으로 거의 뭐 지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공과 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공도 있고 사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본받을 대통령이고 지금까지 역사를 따르 한국의 역사 건국의 역사를 따져봤을 때 노무현만한 대통령 없었습니다. 그 누가 비교해봐도 가장 서민적이었고 예, 그런 대통령을 내가 5년 동안 가졌다는 게 정말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힘든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노동 탄압이 있었고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기사를 봤듯이 삼성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도 있고 그때 당시 참여정부 시절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반올림 문제도 있고 이 반올림 문제도 지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실은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착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게. 자 어쨌든 자, 얘기할 그걸 갖다 일일이 따지고 얘기하면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하고 문재인 이전 대선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으로 바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나름대로 제대로 뭐 토론이라든지 그걸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이미 대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주변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 주부로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1만의 싱크탱크라든지 등등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들은 바로는 주변에 지금 문재인이 대선 후보 또는 이제 대통령까지 될 그걸 확신을 하고 이 지금 이 권력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참정부실의 국정운전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되면은 이번에는 뭔가 다르게 하지 않을까. 제대로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실수를 삼아서 제대로 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친노에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문재인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미 많이 검증이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겠죠. 특히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제 긁고 넘어질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삼성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삼성에서 또 건드릴 건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님은 성공적으로 신당시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발언으로 상당히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보기 힘든 오히려 진보 지금 현재 그 노동당이나 또는 정의당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 또는 행동을 많이 했죠. 상당히 진보적인 이재명 씨가 이제 그 미국 경선 때 힐러리하고 샌더스 그또 대결에서 샌더스를 자신하고 비교했던 게 가장 적절하다 봅니다. 샌더스는 상당히 진보적이었죠, 미국에서. 예.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겠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말하시는 거 보면 되게 시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또 직설적으로 예, 뭐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이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뭐 토론하신 거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와 토론을 해도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제대로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뭐랄까 멘탈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어디에 나가서든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 그래서 멘탈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신 있게 나가는 뚝심이 지금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봤고 그게 좀 믿음직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이번에 좀 발언에 좀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충남도 지사로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공작 이행률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뭐 잘해왔다는 거죠. 충남도 지사로서. 그 다음에 약간 좀 보수적인 모습이 있어서 중도 또는 보수 쪽에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이게 또 가장 젊은 지지할 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젊은 이미지고 실제로 나이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안희정 지사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뭐 보게 되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나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 셋 중에 누가 과연 적폐청산 가장 잘해줄까? 누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갈까? 그래서 정권 잡은 후에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예, 가장 제가 이 세 명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질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게 뭐 절대적인 의미에서 아니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재명 씨가 가장 잘해줄 것 같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저기 뭐 정의당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뭐 그 노동당에서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더 확실히 하겠죠. 내가 원하는 계약들을. 예. 그러나 지금 이재명 씨가 너무 이게 툭 튀어나와 보인다는 게 그 착시 효과. 민주당이 지금 해왔던 여러 가지 일련이라든지 보여줬던 색깔 에 비해서 이재명 씨가 너무 이렇게 진보적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툭 튀어나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단점이 좀 뭔가 좀 우연해 보이고 토론 씨가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이재명 씨는 좀 너무 개혁적인 것 같아가지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싫어할까 봐. 그러면 세력 기반이 좀 약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어, 다들 세력 기반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세력 기반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밀어주는 사람들, 정말 어떤 기업가, 아니면 정치 현재 뭐 밀어주는 정치 현역으로 뛰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한희정 지사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예, 정말 예, 이, 이 적폐 청사를 우리는 지금 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이 뭐 대연정이라든지 그 사람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는 돼요. 왜냐면 굉장히 현실을 반영한 발언이긴 합니다. 한데 그게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렇게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사람 손을 잡는다? 그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좀 지금 좀 문제가 좀 많죠. 아마 지금 이렇게 다시 어, 약간 좀 말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한데 툴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좀 자제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기득권 세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죠. 였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먹었잖아요. 우리 서민들, 힘없는 서민들은 개혁피를 빨려왔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참여정부 시절 못다한 여러 가지 개혁들
예, 그때 현실적인 한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 특히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예. 설마 우리나라에 뭐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대통령이고 심지어는 한국의 모든 경제적인 그게 다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까지 이제 자제할 수 있는 힘을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을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미국이란 나라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막 딴지를 걸고 넘어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이 있나요? 만약 미국이 그런다면 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아마 참여정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예, 게다가 이제 이 참여정부 때는 그 기반이 되게 약했잖아요. 이렇게 막 공격하는 지금 뭐 언론 여러 가지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하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제가 지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될까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엔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과연 그 근데 요 지점이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뤄봤던 사람 아닙니까? 다뤄봤던 사람. 이미 해봤던 사람. 어떻게 할지 이미 너무 뻔히 보이고 아는 사람이야.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특히 삼성 같은 입장에서는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음,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아니 힘들 거라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에 반해서 이재명 시장은 약간 좀 똘끼가 좀 있어서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기득권 세력이. 제가 됐다가는 야 이거 힘들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득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서민 이게 한국의 정의가 제대로 서고 적폐청산이 되고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 같이 이재명 후보 같이 약간 좀 어, 강단이 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똘끼가 있는 어, 다른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득권이 정말 싫어할 만한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안희정 후보가 혹시 되면 훨씬 더 잘 부드럽게 어떤 기득권과의 어떤 심각한 갈등 없이 한국을 중도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적폐청산에 다툼, 싸움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이 없이 적폐청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말 많을 거예요. 반발도 심할 거고. 예.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 절반이 다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자기 기득권 놓지 않을 애들이에요. 이런 이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읽고 어, 들어왔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할지.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드러난 것만 봐서는 말이죠. 그리고 어, 우리 서민 이렇게 시스템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접근하는 방식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만큼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핵심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했던
우리나라의 빨대를 여러 군데 서민들 핏바람하는 빨대를 제대로 꽂고 있는 요 기득권 관련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이재명이 되면 이재명이 정말 대선 후보, 더민주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어, 어떻게 될까? 모든 기득권의 공격이 한꺼번에 이재명한테 들어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이나 안희정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이게 은연중에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기득권이 이재명보다는 문재인 안희정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안 됐잖아요. 그들 누구 편인지 알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그걸 생각한다면. 예. 그래서 일단 돼서 그 기득권의 배신을 때리고 해줄까. 예.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새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단기적인 목적은 적폐청산이고 궁극적은 우리 시민 자체가 권력을 가진 형태여야 된답니다. 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또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특히 누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어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다. 근데 얘가 잘 못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아주 쉽게 시민들이 길거리 나오든지 의사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이 시민의 민의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뭔가 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시민 자체가 그래서 권력을 가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 안 돼.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많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촛불이 나와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려왔어야지. 예. 그래서 우리 시민 자체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상태 그런 조건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지한 일이 정치와 관련된 일이 뭐 논리 또는 타당성 또는 신뢰 뭐 이런 문제여야지 뭐 어떻게 종교적으로 무조건 믿고 보고 무조건 지지한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그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맹목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뭐 어버이 연합이라든지 지금 그 박사모 분들의 그런 막 맹목적인 지지와 약간 좀 비슷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주위 사람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무조건 믿고 보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잘못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저 얘기했듯이 그때 현실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다. 그것도 인정하지만 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새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각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서 이 세 번째 썰 알고 싶으면 좀 봤으면 제가 이제 어디로부터 정보 소스가 어딘지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유튜브 방송을 보고 하는지 여러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을 지지를 한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왜 문재인을 이제 지지하는지.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유재 씨라고. 이분이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엎어져 문재인, 뭐로 가도 문재인, 뒤로 가도 문재인. 하여튼 어쨌든 기승전결 문재인이라고 밝혔던 분이 있어요. 이분의 또 생각이나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유재를 추천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약간 좀 안희정 지금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얘기를 안 하던데, 안희정 지사와 관련해서는 망치 부인이 좋은 것 같아요. 망치 부인 이전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네, 온오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채널 이름인데 여기서 이재명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해 볼 만한 게 이해 생각이라고 하는 또 채널이 있습니다. 정말 서민적인 입장에서 분이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하시는 분이에요. 요분의 얘기도 좀 참조할 만합니다. 그 외에 이재명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동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어요. 문재인 씨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추천으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또 오는 게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연결이 아직 많이 못 봤습니다. 유튜브에 추천되는 거 아시죠? 예, 동영상 추천하면 이제 뭐 이해 생각이란지 온오프란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예, 동영상들이 많이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의재 씨도 좀 얘기를 많이 한번 들어볼 만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서로 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이분이 문재인을 지지하는지 잘 얘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본인이 지지할 후보를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소리 바람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 만해요. 최인호 이렇게 영어 강사 하셨고 정말 얘기를 잘 하시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이제 동영상을 올리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자 알아서 잘 검색해서 보시고 저한테 뭐 추천하고 싶은 동영상이나 좀 들어봤으면 하는 게 있다면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경선이 지금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 마감입니다. 그래서 꼭 해서 뭐 경선에 참여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후보를 지지할 거라는 강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실들, 자기 본인이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가지 사실들,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뉴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토론도 아주 좋은 판단 기준인 것 같고요. 이걸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아주 쉽습니다. 전화 신청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특히 전화 신청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첫날에 이게 안 됐는데 그것도 무슨 뭐 음모론을 제기하던데 하게 된다고 하니까 아마 너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첫날 이렇게 초기에는 제가 이렇게 전화가 안 돼서 못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신청 마감이 3월 9일이네. 1차 신청이구나. 2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2차 신청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말이죠. 자, 지금 현재 몇 명일까요? 늘었습니다. 157만 5천 명까지 됐네요. 자, 그래서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나 보고 저 할 필요가 있으면은 이제 하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